자, 81번 보시면 뭐가 독특하니? 제일 주어진 투 중에 제일 특이한 게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이등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도형에서 뭐냐?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뭐 하더라? 수직 이등분 하더라. 수직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BC의 중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디냐면 Y축에 있대. 그럼 여러분은 BC의 중점을 딱 그어봐. BC의 중점 Y자를 표현하고 연결해봐. 그럼 걔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되고, 수직이. 네. 이해가 되겠니?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갖고 풀어보자라는 거야. 수직이 된대요. 그래요? 수직이 된대요. 그런데 그 점의 이름이 뭐였죠? Y절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림만 간단하게 세팅해보면 이런 식에 의해서 얘가 나타나는 요점이거든. 요점이 Y절편이에요. Y절편 찾을 수 있죠. X에다가 제로 집어넣으면 나타나는 값. 그게 얼마야? X에다 제로 빡 하고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2m이 나오죠.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분명히 얘가 중점이라고 했고 얘가 수직 2등분이니까 이 A라는 점의 좌표만 딱 덩그러니 줬어. A라는 점의 좌표만 얼마로 줬어? 마이너스 2,3으로 줬단 말이야. 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배웠던 게 수직. 아까 얘기했잖아.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어떻게 풀까? AC라고 하는 이 기울기를 찾죠. 어떻게 찾을까? 0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가 3 이렇게 풀면 이 두 점의 좌표를 통해 만든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냥 이렇게 할까? 원래 있던 요 직선의 기울기가 그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었으니까 이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된다. 여러분들 풀면 되죠. 특별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다. 이거. 자, 그럼 얘가 2분의 그죠? 2분의 마이너스가 2m의 제곱 마이너스가 3m이 마이너스 1과 같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가려면 여기를 다 플러스로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m의 제곱 더하기 얘가 3m이 얘가 2가 됐던 상황인데 얘를 넘겨오니까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어서 1, 1에 마이너스가 걸리겠다. 따라서 m의 값은 2분의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2가 제시가 되는데 출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양수값 그랬으니까 이제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특수한 어떤 내용이 있다면 오케이 수직 2등분이라고 하는 2등변의 성질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자, K82번 바로 갈게. K82번은 뭔가 특수한 게 있을까? 있겠죠. 자, 일단 거기 보니까 어떤 함수를 주냐면 2차 함수를 딱 던져줍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굉장히 단골이니까 그걸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 얘가 y는 x의 제곱인데 뭐라고 했냐면 요 p라는 점을 하나 봐보자. p는 뭐냐면 1,1이야. 야, p가 1,1이야? 그럼 여기서 뭐를 그었대? 접선을 그었대. 그러면 이 접선을 찾을 수 있어. 그죠? 어떻게 찾죠? 일단 1,1을 지난다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잡고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잡아주면 되지. 그럼 이때 이 m을 어떻게 찾아? 얘랑 얘가 접했어. 접한다. 어떻게 풀어? 판별식 0으로 풀지.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풀지. 그럼 여기 정리해보니까 그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1인데 이거랑 이걸 갖다 놓으니까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mx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얘가 제로라는 걸 내가 얻겠네.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쫙 걸어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c m-2의 제곱이 콜 0이네. m은 하나밖에 안 나오네. 2로 나오네.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했던 얘가 2였다면 여기다가 2라는 걸 집어넣었더니 y는 2x-1이 되니까 요 점의 좌표는 0,-1로도 계산이 될 수 있었던 거지. y절편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갑자기 또 이상한 짓을 하죠. 이렇게 걸죠. 뭐죠? 요 점을 지나면서 뭐 한 거? 수직인 거. 우린 이 점을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저 R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 직선을 제가 L2라고 한다면 L2부터 찾아야죠. L2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일단 1,1을 지나. 근데 조금 전에 기울기가 2짜리였는데 요게 2짜리였는데 그거랑 수직이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어야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가 2분의 3이더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이제 뭐야? 이 직선이 이 L2라고 하는 직선인데 그럼 일단 이 점을 좀 찾고 싶어. 그럼 R이라는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R이라는 점을 찾으려고 봤더니 x의 제곱이라는 값과 그죠? 2차 함수랑 만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가 2분의 3을 같다라고 해보자 라고 해서 가져가 보니까 네,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양쪽에다가 2를 갖다 곱해봤더니 네,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값을 찾아보면 2일에다가 아이고 공간이 부족하다. 2일에다가 3일을 이렇게 걸어서 마이너스 아래쪽에 걸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x는 뭐뭐 나와? x는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x는 1이 나오는 거지. 1은 여기 있으니까 얘는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니까 4분의 9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라 이 얘기네. 신발끈으로 가도 되고 잘라서 가도 되고 신발끈으로 갑시다.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선생님 신발끈 한번 그대로 가볼까요? 자, S는 2분의 1의 좌표가 일단 0,-1 그죠? 제일 무난한 게 요거일 것 같고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4분의 9 처음 썼던 거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자, 오른쪽 대각선 빵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5대곱. 자, 왼대곱은 이거 제로죠? 요거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1가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 요 놈의 절대값 2분의 1. 이게 면적. 자,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냐면 요게 4분의 15예요.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가 2분의 5, 즉 마이너스가 4분의 11이에요. 그럼 이 계산이 마이너스 4분의 25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4분의 25. 그래서 얘가 얼마? 8분의 25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거를 몇 배 해라? 40S를 해라. 125까지 계산이 가능했던 거죠. 어떠냐? 진짜 복잡하다. 첫째, 판별식 써야 돼. 두 번째, 수직이라는 것 중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다 써야 돼. 또 연립해서 좌표 잡아야 돼. 세 점을 좌표 나왔으니까 넓이까지 한 네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근데 패턴이 정해지잖아. 거의 대부분의 패턴들이. 그래서 나름 우리가 많이 알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들. 절편 찾는 거.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여러분이 좀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17페이지 몇 가지 더 소개를 할게. 17페이지 나와 있었던 세직선의 위치 관계 거기 좀 설명 좀 하자. 좀 쉽지 않으냐? 잠깐만 좀 껐다가 합시다. 네.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에다가 옆에다 좀 이렇게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이런 평가를 좀 해드릴 테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세직선의 위치 관계를 봅시다. 이번에 직선이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한번 붙여봅시다. 첫 번째, 자 어떻게 보냐면 1번이라고 그냥 붙일게. 1번은 빵 세 개 다 평행할 때 되니? 두 번째,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이렇게 될 때. 세 번째,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기 두 개가 평행 이렇게 했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데 나머지 하나 이렇게 가는 케이스. 그죠?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요런 케이스. 되니? 자 그러면 봐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개가 평행하다? 두 개가 평행하다? 평행하지 않다야. 세 개가 다 평행하다? 두 개가 평행하다? 하나가 평행한 건 이상하잖아. 평행은 항상 관계니까 두 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일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쫙 봐봐. 여기는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얘는 삼각형이 당연히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기 음영 들어가 있는 건 봐봐. 음영에 뭐라고 돼 있니?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이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세 직선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세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쵸? 그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핑크색. 요즘 핑크에 빠져가지고 이게 제가 일부러 사각형의 틀을 이렇게 하나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뭘 보냐면 이거의 또 다른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이 선을 조금 더 연장해 줄까? 이 사각형의 틀에 맞춰서. 조금만 연장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그 바깥쪽의 사각형을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평면. 한 평면이 몇 개로 쪼개지죠? 네 개로 쪼개지죠. 여기는요? 몇 개로 쪼개지죠? 6개로 쪼개지. 그래? 여기 몇 개 쪼개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몇 개죠? 6개로 쪼개지.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끔가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평면이 6개의 평면으로 쪼개질 때. 그럼 뭐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진다는 같은 해석인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평면에 나눠지는 개수가 짝수개고요. 여기는 홀수개.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세 직선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데이터가 삼각형을 만든다 못 만든다의 기준점을 주기도 하지만 뭐 홀수개냐 짝수개냐를 묻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보통 4개나 6개나 7개, 보통 4개, 6개를 많이 건드립니다. 어려운 거냐? 아니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그림으로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17쪽에 나와 있는 세직선이 위치 관계에서 1번, 2번, 3번 다 나왔지만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알겠죠? 평면이 나눠지는 개수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K85번을 먼저 풀고 K84번으로 돌아옵니다. 아, 참고로 어떤 학생들이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직선 하나와 일치하는 직선 하나와 이렇게 돼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일치한다는 건 너무 특별하잖아. 그건 빼자고요. 일치한다는 건 빼자고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도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K85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고 표현해버렸지. 일치하는 건 배제하자고요. 배제고. 죄송합니다. 아우, 한순 씨 말. 그럴 수 있지. 나는 너희보다 아재잖아, 아재. 아저씨가 있잖아. 라떼는 말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라떼 참. 참고로 근데 제가 또 아이스 라떼를 좀 좋아해요. 제가 원래 라인 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라인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걸 요즘 사람들은 아재라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K8호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 왔더니 세 직선에 문자가 있는 게 2개, 문자가 없는 게 하나가 있죠. 좌표평면이 뭐라고 그랬죠? 재미나죠? 네 부분으로 나눠준다. 이거잖아. 다 평행한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 평행한 거면 그 기울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볼게.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일반형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돼. 뭐 소개하면서 그냥 갈게. 넘길게. 자, 첫 번째 경우에는 y는 mx 더하기가 n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두 직선이 있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평행하다. 어떻게 풀죠? m하고
M'이 동일하고 N하고 M'이 다르다가 원래 평행 조건이지? 표준형에서. 자, 수직 조건 어떻게 돼? M 곱하기 M'이 곱해주면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수직 조건이었어. 그게 우리가 보통 표준형에서 다루는 스킬들. 근데 우리가 주어지는 형태의 직선들은 표준형으로 잘 안 줘. 왜? 너무 쉬우니까. 일반형으로 주는 거죠. 어떻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제로. 두 번째.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건우야. a하고 b가 관여하는 게 뭘 관여할까? 기울기 혹은 y절편. 기울기. 왜 넘겨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 이런 그 이거 기울기. b하고 c는 y절편에 관여하는 거야. 그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평행은 뭐냐? 기울기가 같다, 비율이 같다. 요게 기울기에 관여하는 문자들. 그리고 y절편에 관여하면 안 되니까 달라야 된다. 그 y절편에 관여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더 어렵죠. 수직 조건. 기울기에 관여하는 게 이 네 개의 문자인데 어떻게? AA 프라임, BB 프라임 이퀄 제로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어서. 야, 그러면 네 개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했을 때, 제가 세 개를 연달아 쓸게. a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제로. 그러니까 2x 더하기 by 더하기 5는 제로. x-가 4y 마이너스 6은 제로. 이렇게 가볼게.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가볼게. 다 평행하잖아. 세 개 모두가 평행하잖아. 그럼 어떻게 잡아? 1분의 a. 요거를 1번으로 해볼게. 1번. 1분의 a는 마이너스 4분의 2는 마이너스 6분의 이거잖아. 이게 평행이잖아. 얘랑 얘가 평행해야 되니까. 짜잔. 계산해보니까 a는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요걸 두 번째라고 해보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니? 1분의 2가 마 4분의 b가 마이너스 6분의 5하고는 다르다.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마 8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지. 일반형일 때도 여러분 좀 자유롭게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a, b가 4다라는 답으로 계산이 되겠지. 4개의 평면으로 쪼개진다라고 했었고, 그 상황에서 내가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의 상황에서 비율로 가는 과정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어려운 거냐? 아니요. 밑에 있었던 거 말고 K84번 별표 좀 쳐줘. 출제 가능성 무지하게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K84번을 위주로 봐줘. 간다. 자,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라고 봤더니 세 직선인데 미지수는 딱 하나에만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직선부터 한번 그려볼까? 첫 번째 직선은 어떻게 나왔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3x 뭐 플러스 4니까 이런 느낌으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 기울기가 음수다. 참고로 x와 y축제가 안 잡습니다. 헷갈리니까 안 잡았고요.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죠? x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걸 갖고 온 겁니다. 이거 갖다 보니까 얘는 기울기가 4분의 1 정도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오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저 그림 네 가지 중에서 일단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ax 더하기 얘가 y 더하기 2는 0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아직 기울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저 가운데 거 진짜 달랐어. 네? 가운데 거 x 더하기 y 빼기 아니야. x 제가 잘못 봤네. 아, 밑에 걸 제가 봤구나. 애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나오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갔어야 되겠네. 요게 마이너스 3짜리라고 하고 요게 마이너스 1짜리라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일단 요 두 개는 확실하게 그려진 상태고 만나는 교점이 생기니까 이 두 개를 한번 연립을 해서 한번 계산했더니 x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고 y도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네요. 쌤, 그러하다면 얘는 그럼 어떻게 그릴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걸 이제 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거 한번 좀 잠깐 그려보죠. 자,
얘가 y절편이 얼마냐면 자 y가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걸자. 됐죠? x축 이렇게 걸자. 그럼 여기 점의 좌표를 차근차근 써보니까 얘가 4였고 여기가 얘가 3분의 4다.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고. 두 번째 버전의 여기는 여기가 얘가 2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니까 여기도 2다. 이런 느낌을 일단 그려주고 얘가 원점 딱 표시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요거. 그죠? 요거 어떻게 되었죠? y는 마이너스 ax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뭐죠? 항상 요 점을 지나야 돼. 얼마? 0, 마이너스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근데 이 해당되는 세 직선이 뭘 만들지 못한다 그랬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다 그랬어.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랬죠? 일단 얘는 안 되죠. 세 개 모두 평행한 건 안 될 거 아니야. 두 개가 기울기가 이미 달랐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얘부터 봐보자. 어떻게 되니? 두 개가 평행하면 되지. 첫 번째 케이스. 요 점을 무조건 지나면서 여기랑 평행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요게 1번. 기억이라고 합시다. 얘랑 얘가 평행할 때. 그거 얼마야? 얘가 마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A가 마3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 경우에 기억은 얼마? A가 3인 경우로 정리가 끝나버리죠. 두 번째,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를 봤더니 이번에 누구랑? 요 인간이랑 평행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얘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요게 니은바. 그러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하고 똑같아, 그죠? Y는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과 요 마이너스 1가 똑같아지는 상태. 즉 얘가 A가 얼마인 상태? 1인 상태.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뭘 봐야 돼? 나머지 하나. 저희 3번 그림을 봐야지. 어딨냐? 여기 있지. 얘가 이렇게 관통해버리면 되지.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를 지나? 1,1을 지나. 그럼 얘가 쫙 넘겨보니까 이때 얘를 디귿이라고 하면 이때 이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었던 것이죠. 그림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고. 쌤, 왜 이 점을 묶어버리나요? 어차피 얘는 항상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0, 마이너스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답을 살펴보니까 이걸 다 더하래요. 그럼 얼마죠? 3 더하기 1 더하기 가 마이너스 3을 더하시니까 정답은 2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항상 이 네 가지 버전으로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직선은 좀 어렵습니다. 두직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더 다른 얘기 하나 더 이제 마무리하면 아까 직선에서 얘기했던 컨셉이 끝나거든요. 자, 어디로 한번 넘겨보시냐면요. 페이지를 앞쪽으로 조금만 잠깐 넘겨볼까요? 자, 어디로 넘기시냐면 페이지 9쪽으로 넘겨요. 9쪽. 9 페이지. 자, 아까 제가 중등과정하고 가장 큰 차이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울기 표현하는 게 좀 다르다고 했었고,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나는 점을 표현했고, 두 번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게 맨 마지막 과정,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넘기기로 했으니까 이 두 번째 버전만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두 번째 버전은 뭐라고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아이디어 먼저 쭉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옛날에요. 언제였냐? 뭐 한 17세기? 16세기 이때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금술사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뭐 금을 만들어내고 이런 약간 좀 약간 사기의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기본적으로 뭔가 인풋 뭔가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복권. 자, 쉽게 얘기하면 복권의 인풋은 뭘까?
내가 먼저 사야겠지 복권을. 그게 인풋일 거야. 물론 그게 아웃풋이 100%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할 거야. 예전에 보니까 유튜브 누군가가 얼마 샀더라? 400만 원어치 로또 이렇게 로또 말고 긁는 거 있죠. 아 그거 봤어요. 400만 원치 사가지고 긁더라고요. 긁는 데만 한참 걸리더라. 하나당 500원인가 뭐 이랬으니까 500원 1000원 뭐 이랬으니까 계속 긁었는데 원래 금액이 한 절반 정도 당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나마 감사하죠. 근데 걔는 근데 이제 그 어그로 끈다고 하나요? 그런 의미로 이제 아마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 수익이 훨씬 많겠지. 근데 이제 아마 약간 남들이 안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꼬맹이가 좋아하는 애 중에 하나가 허팝. 허팝을 알아? 진짜로. 아, 걔 진짜 대단하던데. 태극기 막 8.15 광복절 어마어마한 거 광복절 멀리서도 보이게 막 이렇게 태극기 진짜 자기 제작에서 깔고. 최근에 제가 봤던 게 워터파크 만든 거. 네. 아 그거. 보였어요? 워터파크. 네. 조그마한 한두 개가 아니라 그거를 한 7, 8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놀더라고. 걔가 아마 그 위치가 경기도 광주 이쪽일 거야 아마. 양주 이쪽. 아마 그쪽에 아마 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별의별 짓을 많이 해서 어그로를 많이 끌잖아요.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뭐 콜라 뭐 그런 것도 하던데? 콜라왜? 한라산 가가지고 멘토스 집어넣어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까? 저지대하고 고지대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환경 오염하면 안 되니까 밑에 막 바닥에 깔 거 다 가져가고 해갖고 터진 거 오고 막 이러고. 아무튼 무예생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예전에 한참 좀 이렇게 약간 욕도 먹고 막 이랬던 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마술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뭔가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쉽나? 여러분 비둘기 이렇게 날릴 수 있어? 막 뽑으면? 막 이렇게 뽑아놓고 어딘가에 숨겨놓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맞겠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여기서 이 개념도 어찌 보면 그런 맥락과 같은 거야.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 잘 들어봐. 1차 결합이라는 개념이야.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 직선 하나가 있고 이 직선 하나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점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이 교점이 하나 딱 생겼어. 그럼 내가 지금도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기존에 나에게 주어진 이 두 직선을 가지고 요 점을 지나는 뭐를 만들고 싶은 거야? 새로운 직선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이 두 직선을 활용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찰나에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하나 잡아주는 거야. 이건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라고 보여준다면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야. 네, 이렇게 만든다. 무슨 얘기냐? 이 알파 베타는 여러분이 지금 저도 여기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뭐 이런 거야. 뭐 길이를 더 늘려본다든가, 뭐 짧게 본다든가, 두께를 늘린다든가. 물론 직선이지만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뭔가 가공을 하겠다는 거야. 가공하고 얘도 가공을 해서 걔네들끼리 결합을 하면 새로운 직선의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원래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새롭게 또 잡아주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겠지.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원래 기존에 제시해주었던 너에게 주어진 이런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알파벳하고 베타벳에서 얘가 플러스 1차 결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의 상황에 따라서 얘가 뭐 2배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배가 되면 이 점이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 근데 문자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가정을 하는 거야. 알파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양변을 알파로 나눠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서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알파분의 베타라고 하는 이 문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 얘를 K라고 하는 상수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더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 거 봤더니 이 K라고 하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 즉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는 제로가 되려면 일단 얘가 첫 번째 는 제로면 되지. 그럼 얘가 0이 되면서 쓸려버리면 얘는 자동적으로 얘가 0이 되지. 이게 무슨 얘기니?
이거는 직선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었잖아. 이건 뭐니?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잖아. 근데 얘도 0인 것 동시에 얘도 0이 되니까 동시에라는 말은 교집합을 뜻하다 보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 무슨 얘기야? 이 직선도 만족하고 이 직선도 만족해. 그건 뭐야? 그게 바로 교점이다라는 얘기지. 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도형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수식을 잡아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중등하고 고등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 뭔가 새롭잖아요. 갑자기 는 제로. 아, 이거를 어떤 K라고 하는 어떤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면 뭐가 편해진 줄 아세요? 이게 편해져요. 원하고 직선이 있을 때 원하고 직선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걸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함수를 F라고 쓰고 여기를 G다라고 쓰면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 표현법만 그냥 기억해줘. 이게 방정식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얘는 어떻게 잡느냐? 네, 이렇게 잡는다 이거. 이것과 이것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1차와 1차, 즉 직선과 직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원과 원, 원과 직선, 뭐 원과 포물선 다 모든 것들이 다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특색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항등식 표현을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K값에 관계없이 는 제로, 그럼 앞에가 자동으로 제로. 요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1차 오케이? 원래는 문자 2개 쓰는 거야? 근데 너무 이게 2개가 양쪽이 변하기 힘드니까 나눠서 0이 아니라는 전제로 나눠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주면 이것만 핸들링 해주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지. 오케이, 한번 그럼 문제 한번 보자. K64번 봐봅시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가 볼게. K64번. 직선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위주로 한번 써보자. K값에 관계없이 이게 뭐죠? 항등식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죠. K의 64번 항등식 어떻게 묶어요? K로 딱 묶어주니까 얼마가 되죠? X-2 플러스가 3-Y는 얘가 제로가 되죠. 그럼 얼마를 지난다는 거야? K값에 관계없이 2,3을 지난다는 거지. 그리고 K값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거랑 뭐를 지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럼 뭐야? 점 2개 나왔으니까 끝나야지. 자, Y-3 X-2 대가리 기울기 따져볼까? 마이너스 3에서 2를 갖다 빼주고 마이너스에서 얘가 3을 갖다 빼줍시다.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4 얘가 5분의 4인 걸로 확인이 되죠. 끝났어요. 저거 찾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는 그거를 일반형으로 전개해 놓은 거죠. 이게 몇 번? 3번.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얘기를 한번 좀 잠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자, 11페이지. K69번, K71번. 요 두 개 하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풀이할 시간 드리면서 개별 첨삭으로 돌릴게요. K69번 봐줘봐.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점. 이걸 다른 말로 교점이라고 얘기하죠. 교점이라는 단어를 줬고 4,0을 지나는 직선의 Y절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1차 결합을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소개를 한 번 더 하고 K의 7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소리냐? 일단 여러분들이 주로 푸는 방식이 뭐냐면 아니, 쌤, 이 두 개의 교점 연립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딴 어려운 내용을 합니까? 연립을 합시다. 연립을 합시다. 어떻게? 요 식을 2배를 걸어주면 이렇게 돼서 뺐더니 5y-10은 제로가 되니까 그 교점의 y좌표는 2였을 것이고 x좌표도 2였다는 걸 내가 얻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4,0을 지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요 두 점을 지난다? y-3 x-4 대가리 어떻게 할까? 2에서 4를 갖다 빼고 2에서 0을 갖다 뺐더니 마이너스 2분의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쌤, 이놈의 y절편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x에다 빵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 빵 집어넣으면 곱해주면 4. 이게 y가 4구나. 그래서 정답은 4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서 이 K69번을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전제해보자. 아까보다 개수에 미지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럼 이거에 교점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교점을 연립해서 풀기가 어때요? 힘들겠죠. 막 문자 들어가고 이게 되게 불편해진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이 논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직접 교점을 찾기가 어려울 때 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ax-가 2by 플러스 2 플러스 k배 가로에 2x 더하기 b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잡은 상태에서 이게 뭐야?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진 거야. 있는 거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지. 그 다음에 걔가 뭐를 지난다? 4,0을 4,0을 지난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1차 결합의 본질적 의미는 교점을 직접 찾는 걸로 가지 않고요. 교점이 계산하기 어려울 때, 즉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돼요. 그래서 교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주로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일로 가져와서 한 번만 다시 한번 풀자. 어떻게? 이 방법으로. 교점이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해서 이렇게 줄까요? 또 다른 직선이 참고로 쟤는 는 제로를 제 나머지 걸 쓰시면 되겠죠. 다 썼죠? 는 제로 붙이되 선생님 K는 어디다 붙이는 게 맞습니까? 뒤에다 붙여도 되고 앞에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한 수식에다가 K를 붙이는 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뭐를 지나요? 4,0을 지나요. 4,빵 4,빵 그러면 얘는 6K가 됩니다. 여기 집어넣었더니 8-6은요 얘가 2가 됩니다. 그럼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이게 되어버리죠. 이제 뭐 하면 되냐? Y절편 찾으란다. Y절편은 X에다가 빵 집어넣고 X에다 빵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볼까? 3분의 2y, y, 3분의 5y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0 이퀄 제로 y는 4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실은 첫 번째 방식이 훨씬 쉽죠. 왜? 교점이 쉽게 잡혔으니까. 근데 문자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뒤에 과정의 모든 거에 밀접하게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기억해달라고요. 첫 번째 기울기에 대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U에서 U를 창조하는 거죠. 요거 한번 아이디어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하고 그때에서 직선에 관한 일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K71번을 지금부터 잠깐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다시 한번 풀고 그냥 끝낼게. K71번 한번 풀어줘봐. 교점과 이렇게 나와있죠? 교점과 이거 저 K 쓰는 걸로 풀어요. 편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직접 연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풀고 안 풀리면 K배로 걸어주시고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할게요. 자, 답 바로 확인할게요. 답은요. 7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 연립할 수 있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이거 반복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빨리 한번 쳐드리고 다른 걸로 빨리 들어갑시다. 갈게요. 자, 어떻게 풀죠? 일단 저는 일반으로 고칩니다. 다 넘겨요. 한쪽으로. 는 제로 기준으로 넘기시고. 그다음 뒤쪽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봤더니 얘가 3분의 1x 더하기 얘가 y-3인가요? 거기가 넘기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는 제로 붙이되 여기다가 k배를 붙이는데요. 얘가 조금 더 간편해 보이잖아요. 여기다 k를 제가 이렇게 붙일게요. 이게 뭐죠?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어떤 직선의 표현법.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의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또 뭐를 지난대? 6,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을 지난대. 나와있죠? 6,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럼 어떻게 잡을 거야? 라고 봤더니 6에서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8. 8에다 4 더했더니 12k. 여기가 2거든요. 마이너스 2 없어지면 마이너스 3만 딱 떨어지네. 그럼 결과적으로 k는 4분의 1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형태가 4분의 1에 x-y 더하기가 4 플러스가 3분의 1x 더하기가 y-가 3 이퀄 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직선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죠. 좀 계산 쉽게 하려고요. 양쪽에다가 제가 12를 갖다 곱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가 약분돼서 얘는 3의 안으로 분배가 될 거라서 3x-3y 더하기 앞쪽에 12가 되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얘가 플러스가 4x가 뜨고요. 12y가 뜨고요. 마이너스 36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걸 정리해봤더니 얘가 7x가 되고요. 이거랑 이거 정리했더니 얘가 플러스가 9y가 되고요. 마이너스 24는 0이라는 이 직선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x축, y축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 한번 그려보는 거죠.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나오죠? 자, 저는 직선이 이렇게 3분 잘 안 바꿔요. 절편 찾으면 되니까 일단은 요 y가 0이었다고 가져가면 7x가 24니까 x는 7분의 24나 걸어주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 요 값이니까 그게 얼마냐면 9분의 24 약분해서 보니까 3분의 8로 떨어져요. 이 직선인 거죠. 그러면 x축, y축 둘러싸인 거 뭐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7분의 24 높이 얼마? 3분의 8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그러면 여기서 약분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2, 3은 6, 여기가 4가 되어서 얼마? 7분의 4, 8에 30.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이 7분의 30이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어떻겠냐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도 중요한 건 기울기 조건, 평행 수직 뭐 이런 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한 새로운 표현법 1차 결합이라고 하는 두 번째 버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숙제 안내해 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누적 곱기 하나 있죠. 3회 노란색 버전. 두 번째 여기 드렸던 요거 있죠. 요 파일 여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 그거 어디까지? 20페이지까지. 문항수로는 대략 한 25개쯤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한 10개 가까이 풀었거든요. 한 15문제 정도 남았을 거라 보여주세요.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단원 플러스 유형별 집중문제 요거를 2스텝 버전을 드릴 텐데 페이지를 좀 잡아줘. 1107번 때부터 참고로 이건 여러분 카톡으로 다 보내집니다. 혹시 지난번에 문자 다 받아보셨어요? 네. 카톡으로 보내지거든요. 엄마랑 같이 오늘도 같이 보낼 거야. 거기서 확인하셔도 돼요. 1107번 때부터 1151번 때까지 갑니다. 1107번 때부터 1151번 때까지 가시면 그 유형 중에 거의 한 80%는 다 소개를 다 드렸어요. 그렇게 풀 건데 1151번까지 이 단원의 2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대까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남았어요. 뭐 할 거냐? 여러분에게 요걸 먼저 풀이할 시간을 드릴 거고 과제를 좀 줄일 거예요. 뭐부터 하느냐? 잘 들어요? 니네가 앞으로 과제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푸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앞에 하다가 지쳐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대표 문제 있죠? 그것만 쭉 풀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이렇게 가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마 여기 첫 번째 대표 문제 정도는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고 승현이는 저랑 원방 좀 잠깐 합시다. 남은 30분 동안만이라도. 못 갖고 왔는데 무조건 네? 못 갔는데도 무조건 볼게요. 다시 한 번만요. 못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못 가져오셨다고? 드릴게.